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형들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 근데 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보다 무조건 똑똑해야 되고 뭐 학벌이 좋고 막 이런 것보다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NFJ, 인프제의 어떤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사랑과 배려. 인프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세상을 너무 혐오스럽게만은 보진 않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마냥 아름답게 본다 이건 아니고 조금 이중적이긴 한데 인프피 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경향이 좀 많아. 귀여운 거 좋아하고 뽀짝하고 그런 어떤 무해한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되게 수집하고 좀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많이 보는데, 인프제들은 사실 세상을 그렇게 마냥 아름답게 보는 것 같진 않아. 뭐 그렇다고 세상을 막 혐오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나도 이제 시나 어떤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은 정말 비루하고 어떤 잔혹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되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부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어떤 윤리적인 거나 어떤 도덕적인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 또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안에서 마냥 그런 부분들만 보려고 하진 않아. 세상 속에서 일말의 어떤 사랑들, 일말의 어떤 자꾸 하찮은 그런 사랑들을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되게 호감이 가는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뭐 사랑과 배려라는 키워드에서 말할 포인트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사랑을 남한테 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갖지 못하면 상대방한테도 좀 표현해주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내가 어떤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변명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이 힘들고 내가 지금 엄청 예민해지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민하게 대하고 짜증도 쉽게 내고 화도 쉽게 내고 막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게 내 태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고치려고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진 않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어떤 예민함이나 상황이 좀 불리하고 힘들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그게 태도로서 보이지 않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지.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는 좀 배려랑도 연관될 수도 있고. 사랑. 사랑한다는 게 어렵지. 무언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사실 사랑이라는 거는 나도 완벽하게 아직 잘 모르겠다만,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되게 멋진 것 같아.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되게 멋지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 멋진 사람이지. 멋진 사람. 응.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 사회 중심 가치인데, 이거는 각자만의 어떤 바라는 이상형들이 사회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인데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어떤 이상형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아무래도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예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 예의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호감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 왜 저렇게 말을 하시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거든.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동방예의지국인 것처럼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예의는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소한 포인트에서도 되게 예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은 좀 좋은 사람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이게 좀 최근은 아닌데 그냥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부모님하고 되게 친한 분들을 보면은 조금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하고 이게 잘 지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도 알고, 또 쉽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떨어져 살면은 어떤 부모님과의 접점도 내가 찾아가거나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머니나 아버지 이렇게 되게 예의 있게 하면서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약간 누구한테나 다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지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예의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사실 뭐 네 번째 이상주의적인 어떤 사회 중심적 가치, 이런 거는 사실 예의가 가장 큰 것 같아.
예의 공손한 사람들. 아 진짜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예의 없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해. 예의 없다는 게 그냥 이제 한두 번 정도 친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알지. 아, 이 사람들이 친해서 조금 이런 정도는 용납이 가능하구나, 이해가 되구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솔직하다는 거를 예의 있는 사람, 예의 없,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솔직한 거랑 되게 줏대 있는 거랑 조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물론 솔직해져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고, 이게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솔직한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나의 생각을 다 피력한다라고 해서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 상대방의 어떤 상황도 있을 거고, 또 그거를 말하면 안 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나오는 어떤 포인트들이 나는 솔직한 건데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정말 단언을 하자면 예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냥 솔직하다는 게 그냥 내가 친한 사람이고 어떤 솔직한 면을 보여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솔직해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는 좀 싫어한다. 예의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나이 차이가 뭐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디 집단에서의 선배야. 사회적 지위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나이가 많아.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람이 나한테도 친구가 아니라 약간 막 대해도 되는 존재로 비춰지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좀 선을 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오래 가지. 아무래도 좀 선을 넘으면 나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심하면 말하겠지만,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연락 안 하는 연락 안 하지. 그냥 이 사람하고는 그냥 올해는 못 가겠구나 하고, 정말 심한 경우 아니면 내가 진짜 이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경우 아니면 사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경우 아니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지. 다섯 번째는 이제 조용하고 심층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 조용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다 그러신진 모르겠어. 근데 조용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게, 나도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할 때는 조금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할 때는 전달할 때 필요한 어떤 억양과 목소리 톤과 그런 발성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서의 어떤 목소리 톤이나 그런 템포나 리듬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막 너무 쉽고 언성이 좀 높아지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기 쉽지 않지. 아니 뭐 나도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제 재밌고 좀 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그런 게 또 젊은 날의 어떤 반증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둘이 있는데도 막 너무 시끄럽고 그런 분들, 텐션이 막 너무 높은 분들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너무 높은 분들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대부분 좀 선호를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어떤 본인의 성격과 조금 비슷한 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둘이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어떤 딜레마처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친해지고 싶어. 근데 나도 다가가기가 힘든데 그 분도 나한테 다가오기가 힘들 거 아니야. 뭐 관심이 없으면 더 다가가기가 힘들 거고. 그래서 내향적이고 좀 조용하고 조곤조곤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사귀시는 분들, 내향인과 사귀시는 분들을 보면은 외향인들이 과반수 이상인 것 같아. 한 60%에서 70% 정도는 진짜 외향인들하고 사귀셔. 근데 그 외향인 분들도 너무 텐션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분들,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내향인들하고 너무 쉽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사귀시는 분들이 좀 되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조용한 거를 좀 선호하고 좀 심층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을 좋아하지만 이게 너무 다가가기 힘들면은 서로 자꾸 멀어지기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먼저 다가와 주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조용하고 심층적인 대화, 그러니까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되게 반전 매력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 여러 집단에 있어서는 조금 주도해서 텐션도 있고 이렇게 활발하고 잘 웃고 막 이런 분들, 편한 분위기의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 있어서 별 생각이 안 들었다가 막 1대1로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 그 사람이 생각보다 단체에 있을 때보다 조용하시고 또 심층적인 대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반전 매력으로 오히려 여기에 저점에 있던 그런 호감도가 이렇게 고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깊은 이해력과 좀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만 100%는 아니다. 이제 무지성 공감은 안 된다.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 배려라는 거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심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배려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신념과 강한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나를 조금 내 어떤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들도 정말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성주의적인 어떤 사회 가치, 그러니까 예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 예의 없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더러 많다라는 거. 그리고 조용하고 좀 심층적인 분들을 많이 좋아한다. 막 너무 내향적인 분들보다는 이렇게 먼저 다가와줄 수 있는 분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랑 템포나 어떤 텐션이 맞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심도 있는 심층적인 대화의 깊이감을 갖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이것도 주의할 게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가벼운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재밌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런 지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지점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얘기를 정리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향인의 어떤 인프제의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도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많이 미숙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많이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